요즘에 큐어젯 영상 보고 진짜 많은 분들한테 제가 DM이나 댓글 많이 받고 있는데 튼살은 치료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큐어젯이 제일 치료 잘 되는 게 튼살이기 때문에 오늘 튼살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튼살 왜 생기는지 알고 계세요? 저 알 것 같아요. 피부에 비해서 지방이 차서 살이 늘어졌을 때. 근데 진짜 내가 가르쳐 줄 게 없다. 사실 맞아요. 우리가 튼살이 생기는 이유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피부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진피의 어떤 섬유 조직들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갈 때, 그러면 피부 바깥에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도 생기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갑자기 그렇게 될 때가 언제가 있겠어요? 대부분 임신했을 때, 그 다음에 갑자기 키가 컸다던가, 아니면 키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옆으로 쪘다던가 그런 상황이 되겠죠. 두 번째는 체내에 스테로이드 농도가 높아지거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좀 오래 썼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쿠싱 증후군이나 말판 신드롬 같은 질환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체내에 스테로이드 농도가 이제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먹는 스테로이드라든지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좀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튼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운동하는 사람 중에 약 맞는 사람들은 맞아요. 정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맞는 경우 있잖아요. 근육 키우려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 혈관 확장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위에 튼살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운동하면은 피부를 많이 늘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옆으로 하는 운동 같은 거 있죠. 그 하고 나서 옆구리에 튼살 생겨서 오시는 학생들도 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원인은 인종이라든지 가족력. 이건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인종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이 그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원인을 만나게 되면은 남들보다 쉽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총 그 3가지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튼살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로 생기는 거예요? 튼살이 잘 생기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나올 텐데, 잘 생기는 데가 이제 허벅지라든지 복부라든지 무릎 뒤라든지 자주 움직이는 자리들, 그리고 잘 늘어나는 자리들이 제일 많이 생기죠.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은 가슴 밑이라든지 배가 제일 많이 생기고요. 튼살의 종류는 붉은 튼살, 하얀 튼살 이렇게 있다고 맞아요. 튼살이 처음에 생기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는 색깔이 붉어요. 근데 약간 염증 반응도 있고 혈류가 있으면서 새로 생기는 과정이고, 이제 시간이 그게 붉은 튼살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아예 색깔이 빠져버려요. 주원 색깔보다 더 많이 색깔이 빠지면서 하얗게 되고 오히려 이제 결변화까지 생기는, 그런 우리가 하얀 튼살이라고 해요. 어차피 붉은 튼살이 하얀 튼살로 되는 건데, 맞아요. 그냥 하얀 튼살 되고 치료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아직 도자기를 굽기 전에 부드러울 때가 이제 붉은 튼살이라고 생각하면은 하얀 튼살은 이미 다 구워진 상태예요. 당연히 붉었을 때, 아직 말랑말랑할 때 치료하면 훨씬 결과가 좋겠죠. 그래서 무조건 붉은 튼살일 때 치료하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훨씬 짧게 해도 반응이 좋고요. 그러면 임산부들은 아이 낳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것도 그 질문이 많은데, 임신 중에 그 튼살 치료 받아도 되냐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받는 거 좋다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약물 치료라든지 도포제가 사실은 임산부한테 안전하게 허가된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출산을 하고 나서 거의 이제 몸 좀 회복되자마자 치료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뭐 튼살 크림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바르는 게 효과가 진짜 있을까요? 사실 튼살 크림에 대해서 논문이 진짜 많아요. 일단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 중에서는 스티바 같이 트레티노인, 그게 이제 비타민 A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고 없다는 논문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알려져 있는 게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스테로이드 농도를 낮춰주고 피부에 이제 콜라겐 만들어주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한 결론은 뭐냐면요, 이런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바르는 행위가 중요하다, 마사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일 들어요. 부분 장력이 과하게 발생하면 흉터가 막 튀어나오거나 들어가거나 그러는데, 마사지를 해주면 장력이 풀려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튼살도 마찬가지로 흉터다 보니까 마사지해서 장력을 풀어주면 그 자체가 흉터 진행되고 튼살 생기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도 임산부들 중에서 이제 튼살 크림을 종류에 상관없이 수시로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마사지를 해줬던 임산부들이 조금 덜 생기는 걸 좀 주변에서도 경험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럼 남편이 좀 힘을 많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태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남편이 잘 마사지 해줬다고 하더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솔직히 하얀 튼살일 때 답이 없었어요. 저도 한 5, 6년 전만 해도 하얀 튼살이거나 그러면 그냥 치료를 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범위도 넓은데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데 또 치료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드라마틱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많이 부담이 되고 받는 분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또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큐어제, 그쵸?
제가 큐어젯을 사실 구입한 이유가 여드름 흉터도 있지만 사실 튼살 때문에 사는 이유가 대신 훨씬 커요. 튼살은 확실히 다른 여드름 흉터나 수술 흉터에 비해서 부드럽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반응이 많이 나타나요. 잘 나타나고 효과가 좋다 보니까 하얀 튼살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협력한 치료 중에서는 큐어젯이나 미라젯에다가 콜라겐 부스터 하는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긴 좋아요. 큐어젯으로 튼살을 치료하는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큐어젯은 충격 에너지를 통해서 마이크로 서브시전 효과가 있어요. 단단한 조직을 살짝 찢어주면서 그 자리에 이제 재생시켜서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쇠살을 돋게 하는 게 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이제 콜라겐 부스터가 들어간다는 거죠. 콜라겐 부스터 자체는 콜라겐 만들어내는 세포도 자극해서 콜라겐도 만들어내고 심지어 요즘 논문을 보면은 그 콜라겐 만드는 세포도 더 많이 늘려놔요. 그러니까 콜라겐도 만들고 콜라겐 만드는 공장도 더 세울 수 있는 그게 사실 콜라겐 부스터 하는 역할이라서 하고 나서 콜라겐 부스터 없어지고 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콜라겐 부스터가 들어간다는 게 두 번째 원리고 세 번째로는 유두진피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진피 중에서도 그 맨 위 아주 얇은 층 거기가 전체 진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진피 전체 환경을 총괄하는 곳인데 그 부분에 약물이 들어가야지 제일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이제 주사 바늘로는 불가능했었는데 장비가 나무로 해서 그 유두진피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한 장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마이크로 서브시전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콜라겐 부스터를 극소량씩 넣어줄 수 있다. 세 번째 유두진피를 건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큐어젯이 튼살 치료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두진피 안에 콜라겐 부스터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아주 얇은 층에 넣어주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은 튼살은 급격한 체중 변화 그리고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튼살 크림 같은 경우에는 성분보다는 바르는 횟수라든지 마사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붉은 튼살일 때 치료를 해야지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 하얀 튼살은 큐어젯 콜라겐 부스터가 효과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